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순열을 이제 할 차례인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먼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복습을 좀 했었죠. 순열과 조합.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잠깐씩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OP3 먼저 해볼까요? 자, OP3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자, 의미하는 것을 찾을 때는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서 찾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먹을 걸로 좀 해볼게요. 자, 짜장면과 짬뽕, 그 다음에 탕수육, 그 다음에 깐풍기, 그 다음에 깐쇼새우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요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과 그 다음에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먹을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단 하루에 하나씩 먹은 것은 다른 날에는 먹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내가 메뉴를 세울 수 있는 그 가짓수를 구하는 식이 바로 OP3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정하는 가짓수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먹을 것을 정하는 가짓수는 다섯 가지. 자, 내가 오늘 만약에 짜장면을 먹었다고 한다면 내일 먹을 것을 결정하는 거에는 짜장면이 빠지고 짬뽕, 탕수육, 깐쇼새우, 그 다음에 깐풍기 이렇게 네 가지 요리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선택권은 네 가지 이렇게 차례대로 줄어들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OP3이고 자, 그럼 이번에는 OC3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OC3이라는 것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고르기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일단 이건 너무 머리가 아파. 오늘 뭐 먹을지 내일 먹을지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3일 동안 뭘 먹을지 정해놓기만 하자라는 게 OC3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총 다섯 가지 메뉴가 있는데 자, 다섯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세 가지를 고르기만 하는 거예요. 고른 다음에 오늘 뭐 먹을지는 나중에 정하자.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하는 것이 OC3이죠. 자, OC3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OC3이라는 것은 OP3을 계산할 때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P3을 계산할 때 그 방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뭘 했었죠? 자, OP3이라는 것은 다섯 개 메뉴 중에서 세 가지의 메뉴를 고른 다음에 자, 골라낸 다음에 그 순서를 정하는 이렇게 총 두 가지의 행위가 사실은 결합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OC3의 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자, 이항을 해서 3팩토리얼로 OP3을 나눠주면은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OC3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을 먼저 써줍니다. 3, 2, 1 이렇게 써주고 OP3을 위에다 써주면 되는데 5부터 시작해서 3개 숫자를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답은 10가지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원순열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을 이제 해볼 텐데 그 전에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어, 복습을 하면서 좀 해볼게요. 자,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을 세팅을 할 거예요. 배치를 하는 건데 그 방법의 가짓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 방법의 가짓수는 당연히 세 개의 요리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되겠죠. 자, 이 6가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직접 다 적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자, 짜장과 그 다음에 탕수육, 그 다음에 짬뽕.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또 다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른 경우는 일단 짜장면 여기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짬뽕, 그 다음에 여기가 탕수육.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6가지를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짬뽕을 먼저 왼쪽에다가, 그 다음에 탕수육, 그 다음에 짜장. 자, 그리고 여기도 짬뽕, 그 다음에 여기가 짜장, 그 다음에 탕수육. 자, 이런 식으로. 자, 2개 더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탕수육을 먼저 놓을까요? 그 다음에 짜장, 그 다음에 여기는 짬뽕. 자, 마지막으로 탕수육, 그 다음에 짬뽕, 그 다음에 짜장.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6가지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다음에 우리가 원순열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일이 전부 다 나열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일일이 적어봤습니다. 자, 분명히 이 6가지는 전부 다 다른 구조예요. 자, 짜장이 맨 왼쪽에 있고 탕수육이 가운데, 그 다음에 짬뽕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과 지금 짜장이 왼쪽, 짬뽕이 가운데, 탕수육이 오른쪽. 자, 이렇게 있는 것은 전부 다 다른 구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원테이블, 여러분 알죠? 원테이블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탁이 있는데, 이 원탁은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음식이 이렇게 돌아가요. 자, 우리가 전부 다 코스 요리 같은 거를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원탁에 있는 요리들을 돌려서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짜장과 짬뽕과 탕수육을 세팅한다면 그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지를 한번 짐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6가지가 나왔었죠? 일렬로 된 테이블에 나열하는 방법은 6가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탁에 있는 이 원탁의 3가지의 요리를 나열하는 방법도 과연 6가지가 될까요? 자, 우선 전부 다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열을 해보죠. 자, 여기다가 짜장, 그리고 여기는 짬뽕, 그 다음에 여기는 탕수육.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됐고요. 자, 이번에 그대로 여기다 짜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탕수육, 그 다음에 여기는 짬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짬뽕을 한번 올려볼까요? 자, 짬뽕, 그리고 여기는 탕수육. 그다음에 여기는 짜장. 자, 이번에도 여기가 짬뽕. 그다음에 여기는 짜장, 탕수육. 자, 이번에는 맨 위에다가 탕수육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짜장, 짬뽕. 자, 그리고 탕수육, 짬뽕, 자, 짜장.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나열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원 테이블에 이렇게 돌아가는 원탁에 음식을 배열하는 방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즉 6가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 세팅은 돌아가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돌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이 1번을 한번 보세요. 자, 1번 세팅을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짜장면이 이렇게 짬뽕 자리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짜장면이 이쪽에 오게 되고 짬뽕은 이쪽에 옵니다. 자, 그리고 탕수육은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이런 세팅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서 자, 요것과 완전히 같은 세팅이 돼버립니다. 즉, 우리가 1번에서 세팅을 했던 것은 사실은 이것과 완전히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탁에 배열하는 것을 6가지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분명히 겹치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과 같은 세팅 여기 이렇게 하나 찾았죠. 근데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그럼 짜장면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짜장면이 이쪽에 와 있는 위치는 이렇게 2가지가 있네요. 자, 짬뽕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짬뽕이 여기 올라가게 되고 탕수육이 여기 있는, 자, 요 구조와 완전히 같은 구조가 돼버리죠. 즉, 이렇게 1번과 같은 구조는 이것과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총 3개 다 합쳐서 총 3가지가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3가지라고 셌던 것이 사실은 1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1가지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 3가지도 아마도 같은 가지수겠네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짜장을 이쪽으로 돌려보고 그럼 짜장이 여기 오게 되겠죠. 자, 이쪽에 오게 되겠죠. 탕수육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 탕수육이 있죠. 짬뽕이 한 번 회전하니까 자, 요거랑 완전히 똑같죠. 자, 한 번 더 회전한다면 요 모양이 완전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거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양만 따지면은 6가지가 다르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몇 가지죠? 그렇죠. 사실은 2가지가 답이죠. 자, 2가지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겁니다. 자, 이게 원순열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일렬로 나열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적어요. 자, 6가지,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6가지가 있는데 회전하는 원탁에서 나열을 하게 되면 2가지밖에 없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원순열의 핵심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게 과연 몇 개씩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선 지금 총 하나, 둘, 세 개가 하나로 취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가 하나로 취급이 되죠. 자, 지금 같은 것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죠? 자, 하나의 경우마다 같은 것은 총 세 가지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내가 그릇이 세 개이기 때문에 회전을 총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세 번 회전하는 게 전부 다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원탁에 4개의 음식을 나열을 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역시나 원탁을 4개를 좀 그려볼까요? 이거 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부 다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총 4개의 음식을 전부 다 나열하는 방법에 가질 수는 일단은 4팩토리얼계만큼이 되겠죠. 분명히 이 안에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전부 다 나열을 했다고 상상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총 4팩토리얼계니까 즉 24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총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원순열이라는 게 역시나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것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A, B, C, D라고 합시다. 자, 이것과 사실 같은 것은 사실 몇 가지일까요? 자, A가 이쪽에 있는 경우와 이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정렬을 한다면 이렇게 오도록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묶음별로 총 4가지씩 전부 다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24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음식을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가지수는 24를 4로 나눈, 즉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4팩토리얼을 하고 그것을 4로 나누는 이유. 알겠죠? 4로 나누는 이유는 같은 것이 4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더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원탁에 5명을 앉힌다 라고 상상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5팩토리얼을 전부 다 나열을 해. 그리고 사실은 같은 것이 5개씩 나올 거기 때문에 5로 나눠주면은 답은 4팩토리얼이야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n명을 만약에 나열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린 이제 일단 n팩토리얼 하고 그 중에 같은 것이 전부 다 n개만큼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사실은 n-1팩토리얼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원순열의 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팩토리얼이 아니라 n-1팩토리얼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순열은 그것보다 하나 적은 숫자로 팩토리얼을 해주면 돼요. 자, 이 이유를 꼭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n으로 나눠주는 이유, 같은 것이 n개만큼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원순열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원순열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꼭 필요한 연습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였죠? 자, 이거는 일단은 그냥 전부 다 일렬로 나열하는 것처럼 전부 다 나열을 해. 근데 그 중에 분명히 같은 것이 전부 다 n개씩 있으니까 그걸로 나눠주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탁이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탁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원탁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여기에 A, B, C, D라는 총 4명의 학생이 자리를 앉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앉는 방법의 가지수를 일단 세볼 건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먼저 A한테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A가 먼저 이쪽에 들어가서 자리를 고른다라는 얘기죠. 자, A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A의 선택권은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네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 A가 여기에 앉고 싶어서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이 A의 자리는 사실은 회전을 해버리면 사실 이쪽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중국집 테이블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A의 자리가 아무리 A가 고민을 해서 이쪽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회전을 이쪽으로 해버리면 A는 이쪽으로 와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선택권이 4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의 선택권은 한 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가 그래서 고민을 해서 앉았다고 하지만 선택권은 한 가지예요. 자, 이제는 B가 들어갔어요. 자, B가 들어갔는데 자, 이 자리는 지금 A가 앉았을 때 A의 왼쪽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는 A의 오른쪽 자리죠. 그리고 이 자리는 A의 반대 자리입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B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있죠? 그쵸? B의 선택권은 총 3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A가 앉는 순간부터 이 나머지 자리는 회전을 물론 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자리의 이름은 A의 왼쪽 자리, 즉 A의 왼쪽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A랑 마주보고 싶으면 이쪽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B의 선택권은 3가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A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A가 앉는 순간부터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이름이 생겨요. 이름이 생기기 때문에 전부 다 구별되는 자리고 그 순간부터 이 3명은 그냥 앉는 것처럼 우리가 일렬에 앉았을 때처럼 생각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 있겠죠. 자, B가 한 자리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C는 선택권이 이렇게 당연히 2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C가 앉았으면은 D는 나머지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3, 2,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4명을 앉힌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한 명 보고 먼저 고르라고 할 건데 사실은 선택권이 없다. 자, 근데 그 학생이 앉는 순간부터 나머지 3명은 전부 다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번째로 원순열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자, 조금만 더 구별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마구잡이로 전부 다 나열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겹치는 게 생기죠. 자, 겹치는 게 n개씩만큼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나눠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작위로 나열을 해주고 겹치는 것만큼 나눠주는 방식. 이게 첫 번째로 원순열을 생각하는 방식이고, 자, 2번째 방식은 그냥 한 명을 마구 잡아서 선정을 해서 얘 보고 먼저 자리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은 선택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선택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았어도 회전해버리면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니까 A의 선택권은 없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먼저 들어온 학생이 자리를 골랐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가 이름이 생겨버리죠. 자, 이쪽은 A의 오른쪽 첫 번째 자리, 뭐 A의 오른쪽 2번째 자리, 그 다음에 A의 왼쪽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일렬로 앉을 때처럼 해버리면 된다. 자, 이게 원순열을 바라보는 2번째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점과 2번째 관점을 꼭 잘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좀 이것저것 한번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테니까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에 있는 예제 1번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교과서가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 12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자, 예제 1번.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을 때, 자, 원수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의 좀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 둥근 식탁은 회전을 할 수 있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회전을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죠. 자, 이렇게 둥근 식탁에 앉을 때 첫 번째, 6명이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6명이 원탁에 앉는 거다. 그러면은 6에서 2를 빼주고 그냥 5팩토리얼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120까지다 라고 대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 거 원탁에서 말고 그냥 일렬로 앉았을 때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웃하는 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자, 그렇죠. 아빠와 엄마를 먼저 묶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둘은 하나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6명이지만 우리는 1명, 2명, 3명, 4명, 5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5팩토리얼이죠. 자, 그래서 5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아빠가 이렇게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죠. 즉, 이 안에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답이 됩니다. 자, 이게 일렬로 앉았을 때 방법이고요. 자, 뭐 원순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원순열에 앉을 때 아빠와 엄마를 일단 이런 식으로 한 명처럼 생각을 해두고 자, 나머지 4명이 이렇게 해서 총 5명처럼 생각을 하고 원탁에 앉힐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명이 원탁에 앉는다? 그것은 5에서 1을 빼준 것, 즉 4팩토리얼을 해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4팩토리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원탁에서도 일렬로 앉았던 거랑 마찬가지로 아빠의 아빠의 왼쪽에 엄마가 앉는 경우와 엄마의 왼쪽에 아빠가 앉는 경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 해줘야지 맞겠죠. 자, 그래서 답은 4팩토리얼 곱하기 2 해서 48.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데요. 자, 우리 부모가 먼저 마주보고 앉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처럼 마구잡이로 나열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왜냐면은 마구잡이로 나열해버리면은 엄마 아빠가 서로 마주보고 안 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은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방식, 자, 원순열을 보는 두 번째 방식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개 자리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두 번째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보고 먼저 앉으라고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빠 보고 먼저 자리를 선택하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아빠는 신이 나서 6개 자리 중에서 고르려고 할 거예요. 자, 아빠는 선택권이 6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빠의 선택권은 몇 가지죠? 그쵸? 아빠의 선택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앉으면은 어차피 이거를 돌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빠의 선택권은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빠가 앉는 순간부터 자, 이 자리는 아빠의 오른쪽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아빠의 왼쪽 자리. 자, 이런 식으로 자리가 전부 다 특징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3번의 조건은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도 선택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엄마는 무조건 여기 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엄마의 선택권도 당연히 한 가지겠죠. 자, 이제는 나머지 4명의 자녀들이 4명의 자녀들이 이제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는 아빠의 오른쪽 자리, 여기는 엄마의 왼쪽 자리. 이런 식으로 자리가 전부 다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은 그냥 나열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4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4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구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세 명이 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 물론 회전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방식처럼 세 명을 전부 다 나열을 해주죠. 자, 그런데 A, B, C, 자, 이렇게 앉는 경우와 사실 같은 경우가 다 들어있죠. 자, 회전을 하게 되면은 A가 여기 앉고 B, C 이렇게 앉는 경우와 A가 여기 앉고 B, C 자 이렇게 앉는 경우가 전부 다 하나로 취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같은 게 몇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3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사실은 답은 2팩토리얼 즉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방식으로 두 번째 관점으로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여기서 이 세 자리가 있다. A, B, C가 있는데 A 보고 먼저 앉으라고 할 거예요. 자, A가 신나서 고민을 하겠죠. A의 선택권은 몇 가지죠? 네, A의 선택권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자, A가 선택권은 한 가지고, 자, A가 앉는 순간부터, 자, 이 자리는 A의 오른쪽 자리, 이 자리는 A의 왼쪽 자리가 되죠. 그래서 남은 두 명은 그냥 자유롭게 자리를 앉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2 팩토리얼. 둘 다 답은 똑같아요. 역시나 똑같이 2라는 답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섯 테이블이, 6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부터 B, C, D, E, F.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앉을 거예요. 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방식. 자, 6명이 마구잡이로 전부 다 앉아준 다음에 과연 같은 것이 몇 개나 있을까를 찾아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같은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은 요거랑 같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A, B, C, D, E, F. 자,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마구잡이로 나열을 했을 때 요것과 똑같이 생긴 것을 찾아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 특징을 잘 보면은 A는 꼭 이쪽에 혼자 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랑 같은 거가 되려면은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이미 이것밖에 없으니까 A가 이쪽에 앉는 경우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A, B, C, D, E, F. 자, 이런 식으로 앉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자, 나머지는 없겠죠. 자, A가 회전을 약간 시켰다 그래서 A가 여기 앉았어요.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같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같은 것이 총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연습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연습을 쌤이랑도 몇 번씩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6팩토리얼을 2로 나눈 거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으로 두 번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A한테 먼저 앉으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A는 선택권을 가졌어요. 자, A가 고민을 할 건데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원탁이었을 때는 이렇게 A가 고민을 해봤자 어차피 돌아가 버리면 전부 다 같은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A의 선택권은 한 가지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점은 A의 선택권이 그래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A가 혼자 앉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둘이 앉는 자리에 앉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A는 선택권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럼 A는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분명히 다른 자리죠. 고민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어떨까요? 같아 보이지만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르냐? A는 자기가 왼쪽에 누가 안 앉았으면 좋겠어. 즉, 왼쪽에 사람이 앉는 경우 없고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이 붙어 있는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왼쪽에 붙어 있는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도 분명히 구별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어떨까요? 사실 이 자리는 회전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와 같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선택권은 이렇게 총 3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선택권은 3가지가 생겼고 이제 A가 앉는 순간부터 나머지 5명들은 전부 다 자리에 이름이 생긴 상황이에요. 여기는 A의 옆자리, 여기는 A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오른쪽 세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은 그냥 편하게 자리를 구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관점,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잘 기억을 하고 다른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관점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명이 마구잡이로 앉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경우가 몇 개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랑 같은 경우가 몇 개씩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A의 오른쪽에 이렇게 2명이 있는 경우에요. 자, 한 번씩 회전을 좀 돌려볼게요. 자, A, B, C, D와 같은 순서대로 돌려보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A, B, C, D가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첫 번째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면 안 돼주고 같은 게 몇 개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이번에 A가 여기 앉았어요. A, B, C, D. 자, 이런 식으로 앉아도 역시나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과 같은 경우,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경우와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쵸? A의 오른쪽에 2명이 앉는 경우는 분명히 아무리 회전을 해봐도 생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게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답은 4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관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보고 먼저 고르라고 할 거예요. 자, A가 선택권이 생긴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두 자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리고 이 자리도 다르다는 걸 알죠? 자, 그래서 A 선택권은 일단은 3가지고, 자, 요 자리와 요 자리 한번 구별해 볼까요? 자,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분명히 다른 자리죠. 왜 다르냐? 이 자리는 자신의 왼쪽에 2명이 앉는 경우고, 오른쪽에 1명이 앉는 경우죠. 그런데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자신의 왼쪽에 1명이 앉고 오른쪽에 2명이 앉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다른 자리예요. 그래서 역시 A의 선택권이 4가지가 생긴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 A가 앉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남은 3명의 사람들도 같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역시나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해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총 8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8명이 앉을 건데 일단 첫 번째 관점. 자, 8명을 전부 다 앉힌 다음에 몇 개가 같은 그룹이 몇 개가 나올지를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자, A, B, C, D. 자, 이런 순서대로 앉는 경우와 같은 경우. 자, 한 번씩 회전을 돌려보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렸을 때 A가 여기 앉는 경우 분명히 다르죠?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는 경우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여기 다르죠? A가 이쪽에 회전시켜서 이쪽에 왔을 때 드디어 같은 경우가 생기겠네요. 자, A, B, C, D. 자, 이런 식으로 앉는 경우와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우는 완전히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총 같은 그룹은 2개의 그룹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8팩토리얼을 같은 그룹인 만큼 2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점의 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관점도 한번 해볼게요. A 보고 먼저 고민을 하라고 합니다. 자, 결정권을 주는 거죠. 자, A는 지금 혼자 앉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운데 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3명이서 앉고 싶은데 왼쪽에 앉고 싶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앉고 싶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A는 총 4가지의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앉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정할 가치가 없어요. 고민의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의 선택권은 총 4가지가 생긴 상황이고 나머지 A가 앉는 순간부터는 편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고민을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7팩토리얼. 자, 이런 식으로 앉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을 적절하게 잘 둘 다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원순열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한번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n명을 아까처럼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원 모양, 자, 원 모양의 탁자에 앉혔을 때
자, 안치는 방법의 수. 자, 이거는 그냥 외워주면 좋겠죠. 이제는 공식을 다 외워주면 좋습니다. 자, 과정은 우리가 전부 다 오늘 수업에서 익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네, 하나 더 적은 숫자. 자,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왜 이 과정이 나오게 됐는, 왜 이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과정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고, 자, 원수녀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이 있다 그랬죠?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나눈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 전부 다 앉힌 다음에 어, 그 그것만큼, 자,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나눠주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한 명 보고 먼저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선택권이 생기는 상황이고, 선택권이 없다면 하나가 되겠고, 나머지 n-1명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결과는 같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한 과제 하나를 내주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있다. 지금 7명이 앉을 때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한번 구해보고 선생님이 방금 즉흥해서 만든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것을 나중에 선생님이 리로스쿨에다 공지를 해줄 테니까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한 30분을 넘어서 40분 가까이 돼서 좀 보는데 지쳤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좀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영상 시간을 조절해서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끊어서 쌤이 방송을 강의를 올릴 테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